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오늘 추시연입니다. 충북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15대 충북대학교 병원 신임 병원장에 최영석 병원장이 임명돼 지난 4월 10일부터 병원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충북의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학교 병원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슈토크 오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 어깨도 무거우실 듯한데요. 네, 먼저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대 충북대학교 병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최영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시국에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거점 국립대학 병원장으로서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네, 보통 그 단체장이 이제 선출될 땐 선임된다, 선출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병원장님의 경우는 임명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출되시는 건가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교육부에서 임명을 하는데요. 임명하기 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국립대학 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 임기가 시작되기 3, 4개월 전에 공고가 나갑니다. 공고가 나가면 병원장을 하고 싶은 지원자가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사회를 열게 됩니다. 병원장 선발 이사회에서 각각의 지원자들은 각각의 그 병원 경영 계획을 발표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는 2명의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명의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게 되면 교육부에서는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1명을 지정해서 차기 병원장으로 임명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원 경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겠네요. 충북대학교 병원이 지어진 해가 언제인가 제가 살펴보니까 1991년도입니다. 그러면 30년이... 딱 3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30년인가요? 당시에 저도 기억하기로는 건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건물이 늘고 있더라고요.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한 변화가 있겠죠. 병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의과대학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은 이제 91년에 지어서 30년이 되었고요. 사실 의과대학을 말씀을 드리면 국토의 중심인 충청북도에 80년대 당시만 해도 의과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좀 아이러니하죠. 이런 아이러니를 해소하고자 대학과 지역이 힘을 합쳐서 의과대학 설립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처음으로 이제 의예과 학생을 뽑게 되었고요. 2년 뒤에는 의예과 학생들이 이제 의학과로 진입을 하게 됐고, 91년에 처음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일회 졸업생이 나오는 졸업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이제 91년에 졸업생이 나오니까 병원이 실습해야 되는 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은 87년부터 공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또 정부의 또 협조가 부족해서 의대생들이 졸업한 의대생들이 실습할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그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정말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고 또 많은 충북 도민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지금의 병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병원은 충북 도민의 여러 가지 끊임없는 애정과 도움으로 병원이 태어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개원 당시만 해도 건물 한 동밖에 없었고요. 200병상 정도 9개 과목에 9개 진료 과목에 아주 조그마한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800여 병상에 25개의 진료과가 있고요. 또 근무하시는 직원만 해도 2,400여 분이 계시는 아주 대규모의 큰 병원으로 되었습니다. 병원 내에 2,400여 명이 근무를 하신다고요? 2,300명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그 의사 선생님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의사는 한 350명쯤 됩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이에요. 그렇군요. 의과대학이 지역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의과대학이 생김으로 인해서 졸업생이 배출되고 또 이렇게 3차 의료기관이 설립될 수 있고요.
그러면 병원장님께서는 초창기부터 네. 오셨던 건가요? 저는 94년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91년에 개원했으니까 네. 예, 3년 개원하고 3년 뒤에 왔죠. 네, 그러셨군요. 말씀하실 때 처음에 200병상밖에 되지 않았고 과도 9개. 9개였고 건물도 한 개 동이라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네. 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해요. 더 커져야 되는데 부지는 있을까? 네,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알겠습니다.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북대 병원에 전문 의료센터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의료센터가 있는지 처음에 시작은 어떤 의료센터부터 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그 전문 의료센터는 과거에는 그 국가에서 그 국립대병원이 이제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권역 응급센터 또 뭐 심내혈관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그 국가에서 공공의료 실현 차원에서 센터가 설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민간 의료에서 할 수 없는 민간 의료에서도 기피하거나 또 시행하기 힘든 뭐 진료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런 센터 사업을 이제 발표를 하면 유치 능력이 있는 여러 병원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신청을 하면 여러 이제 타당성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의료사업 센터에 선정이 됩니다. 이렇게 전문 의료 센터에 뭐 선정이 되면은 정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병원은 현재 그 심내혈관센터, 권역 응급의료센터, 또 외상센터, 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등등 해서 한 20여 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여 개나 센터가 그럼 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그럼 국가가 믿을만 하니까 그 센터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20여 개나 되나고요? 그렇습니다. 충북대 병원이 대단하네요. 다른 병원보다 숫자가 적진 않습니까? 뭐 타 국립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센터별로 어떤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도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센터마다 다 특성화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몇 개 센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역 심내혈관 센터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혈관, 뇌혈관에 관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북 전역에서 뭐 3시간 이내면 다 도착할 수 있는 뭐 지역 전문 센터고요. 또 응급을 요하는 그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 센터에서 신속한 치료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권역 호흡기 전문 질환 센터인데요. 사실 이 센터가 없었으면 사스라든가 뭐 신종 플루, 뭐 또 메르스 같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이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됐고요. 또 우리 충북 지역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호흡기 질환 발생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 충북 지역에 또 노령화 인구가 많음에 따라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좀 체계적인 진료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센터를 말씀드리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입니다. 여러 이제 임신 위험 요소를 가진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권역 외상센터고요. 외상으로 아주 심하게 다친 환자들이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은 이런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설립된 센터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24시간 항시 대기 중이고요. 지역 내에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는 최종 치료센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센터들이 있음으로 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비교적 더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실 테고요.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본 게 그 권역 심내혈관 센터인데 보통 심내혈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할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동안.
뭐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네. 뭐 한두 시간 이내에 와야 되고요.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도 분초를 다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네. 보통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 맞습니다. 뭐 이런 거죠. 빨리 치료하면 할수록 결과가 좋은 네. 그런 질환들이죠. 병원장님 모셨으니까 네. 그거만 지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네.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항상 걱정이 되실 텐데 네. 혹시라도 뇌혈관 질환 같은 게 생기면 네. 최소 네. 얼마 만에 병원을 가셔야 될까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한두 시간 이내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가시고 지금 그럴 상황은 그러면 너무 아니신 것 늦죠.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3차 의료기관으로서 이렇게 네. 센터를 많이 유치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맞습니다. 지역민들을 네. 위한 의료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네. 그런 관심의 그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더 많이 기울이는 노력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신가요? 예, 먼저 그 3차 의료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잠깐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료기관은 이제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 이제 의료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병상 규모나 어떤 진료 과목의 숫자로 구분을 짓고요. 저희 충북대학병원은 이제 3차 병원이고요. 또 동시에 거점 국립대학병원이자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어떤 그 중증 질환에 대해서 또 난이도가 높은 질환에 대해서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또 1,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라든가 네. 또 상태가 위중해서 긴급을 요하는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24시간 응급의료 체계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뭐 다발성 외상 환자가 있다든가 뇌혈관 환자가 있다든가 심근경색 뭐 이런 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뭐 진단과 치료가 24시간 체제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뭐 외상센터, 응급센터, 또 뇌신경외과 교수님들, 또 순환기과 교수님들, 마취과 교수님들이 24시간 진료 체제를 갖추어서 위독한 응급 환자를 처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4시간 동안 네. 또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네. 계시는군요. 연구 특성화병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병원입니까? 네. 예, 그 국립대병원의 책무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네. 4가지가 다 맞아야지 이제 균형 잡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4가지는 첫 번째가 이제 교육입니다. 두 번째가 연구고요. 세 번째가 진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진료인 것 같은데 진료가 세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그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그 의학 연구라든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의학 발전을 높이고 또 기여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중심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의 환자가 저희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뭐 그런 이제 환자를 통해서 큰 데이터를 통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 첨단 의료 기술이라든가 또 관련된 의료 기기 또 관련된 약 같은 것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해서 그 보건의료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네. 병원의 역할을 이제 연구특성화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그 오송에 건립 중인데요. 임상시험센터가 있습니다. 또 추진 계획 중인 R&D 연구병원이라든가 의생명연구원과 같은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공되면 그 연구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우리 병원이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그 시대별로 네. 이렇게 과거, 현재, 뭐 그 전에는 또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걸 종단 네. 연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종단 연구들도 충북대 병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종단 연구도 하고 네. 또 지금 시대적으로 맞습니다. 네, 네. 뭐 사스 이럴 때는 네. 굉장히 충북대 병원이 전국적으로 네, 네. 관심을 네.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생각해 보면. 충북대병원 의과대학입니다. 의과대학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영기 교수님이신데요. 네. 예, 하여튼 그 이번에 그 지난번 사스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업적을 발표해서 아주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어떻게 면역이 그 네. 전체 면역이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네. 좀
걱정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3차 의료기관, 거점 네. 그 병원이 얼마나 역할이 막중한가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은 어느 병원을 가야 돼, 어느 지역을 가야 돼. 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이 유명하게 진료를 잘하는 과도 있지만 또 지방에 있는 병원이 아주 유명해서 진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난 그런 과가 있지 않습니까? 충북대 병원도 그런 과가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은 모든 그 진료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몇 가지 좀 그 자랑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마 나이프 센터입니다. 좀 이름이 어렵죠. 나이프라고 그래서 뭐 칼은 아니고요. 초정밀 방사선 뇌 수술입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뇌 종양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 있으면 외과적 수술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머리뼈를 열어서 뇌를 노출시킨 다음에 하는 수술이었는데요. 뭐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심했고요. 또 그렇겠죠, 아무래도.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마 나이프를 이용해서 전신 마취 없이요. 또 어떤 그 외과적인 수술 필요 없이 아주 정밀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감마 나이프는 그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뇌종양에 있어서 아주 치료 효과가 좋은 수술 방법이고요. 또 굉장히 정확하게 방사선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신경외과라든가 영상외과 전문의가 반드시 참여하고 또 박사학위의 의학 물리사가 함께 참여해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수술 동안 뭐 출혈이나 그 통증이 없기 때문에 당일 수술도 가능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저희 병원에 지난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아 응급실에 24시간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6명의 소아과 의사를 고용을 했고요. 24시간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가 왔을 때 대기하여 진료를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부모님들이 아이가 밤에 아프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는 그 소아전담 전문의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강경 수술센터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간이라든가 뭐 담도 또 위암, 뭐 대장, 뭐 부인과 수술, 다 옛날에 이제 개복 수술이라고 그래서 절개를 하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 어떤 회복 기간, 흉터, 뭐 합병증 문제점이 많았죠. 뭐 이런 수술을 전부 복강경으로 이용해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또 의료기관 평가에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종합병원이라는 장점들이 아무래도 다양한 과가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 대처가 좀 많이 되고 뭐 이런 장점들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뭐 암이라든가 위중한 질환이라든가 또 종합검진을 받을 경우에 나는 1년에 한 번씩 서울로 가 이런 분들 저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항목이 틀린 건지 뭐가 다른 건지 저는 이제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에서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고 뭐 상당한 시간과 또 비용을 들여서도 이렇게 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암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 50% 이상이 그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안타깝죠. 그 이유로는 우리 충북 지역이 수도권과 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거. 또 두 번째는 이제 서울의 소위 빅5라는 메이저 5병원에서 공격적으로 그 환자 진료를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충북대학병원에서도 그 암 환자라든가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뭐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하고 또 시설을 꾸준히 뭐 좀 갖춰 왔습니다만은 환자들의 그 눈높이에 좀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제 최근에 병원 앞에 지금 새로 착공을 한 그 첨단 암병원이 있습니다. 아마 23년에 지금 완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첨단 암병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그 도민의 암에 대한 두려움을 좀 완전히 해소를 하고 또 암 치료를 위해서 또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환자들이 안심하고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드는 것이 그 지금 하고 있는 첨단암병원의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충북 지역의 중증 환자라든가 암 환자에게 또 체계적이고 또 전문적인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 암 연구도 활성화하고 또 중부권 최대의 암 전문 병원으로서 자리를 잡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암센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암병원이 다시 건물이 올라가는군요. 훨씬 더 사업을 확대하고 규모를 크게 하고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라고 한다면 이제 2년 후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지금 한창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병원인가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주차장도 좀 다시 면수도 늘리고 뭐 다양한 그 공사도 하시고 하는데 부지가 너무 작아서 좀 더 넓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가운데 주차장 여기 암병원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너무 병원이 작아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희 병원에 이제 와 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저희 병원이 사실 앞뒤로 도로로 막혀 있어서 좀 뻗어 나갈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현재 한 2만 평쯤 되는데요. 뭐 처음에야 아주 넓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 중인 그 암센터 잠깐 더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예산이 한 72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지하 3층, 지상 10층에 대규모 대형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은 이제 주차장으로 다 사용을 할 것이고 완공이 되면 한 450대 이상의 주차 능력이 돼서 현재 많은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주차 공간은 이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첨단 암병원과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사이에 건물이 떨어지게 되는데 건물을 서로 잇는 통합 로비 공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공사로 많이 복잡한데요. 방문해 주시는 그 내원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협소한 부지 문제는 조금 해결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 근처로 그 개신 2지구 택지가 개발이 이제 되고요. 또 병원 앞에 있는 구룡산 지구도 택지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충북대학과 시와 협조해서 뭐 부지를 좀 일부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다 나은 그 의료 서비스를 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 좀 더 크고 넓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자, 2023년도에는 이렇게 암병원이 또 충북대학교 병원대에 이제 세워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원이 어려운 것도 많이 있으시죠? 3차라고 2차보다 더 여건이 훨씬 좋다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운영이라는 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아졌는지 아니면 나름 또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제 이게 신임 원장님으로서 굉장히 좀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풀어야 될 과제일 수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떠신지요? 이제 병원이 3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91년에 개원을 해서 한 10년간은 차근차근 잘 성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98년에 시작된 IMF 또 IMF로 이제 직격탄을 맞았고요. 병원의 운영에서 또 이제 한 2년에 걸쳐서 99년, 2000년에 좀 심각했던 노사관계가 있었습니다. 뭐 그것으로 이제 병원에 많은 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직원들이 전부 뭉쳐서 슬기롭게 잘 극복해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 15년, 16년 이후 줄곧 급성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부터 또 시작된 뭐 코로나 영향으로 병원의 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재 저희 병원은 코로나 거점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코로나 중증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현재 한 37개 정도 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전체 800병상입니다만은 37병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코로나 병상의 경우에는 격리 병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2배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병동이 40개 병상인데
현재 2개 병상을 비우고 있습니다. 또 많은 장비, 또 추가적인 의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평소보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느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공공의료의 역할을 외면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병원의 구성원들이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의료진 여러분들의 피로도도 상당할 네. 것 같은데 옆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많이 피곤하죠. 사실 코로나 환자 한 분에 간호사 2명, 또 의사 네. 한 분이 붙어서 또 레벨 T라는 방호복을 입고요.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 강도는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네. 의료진 여러분들의 네.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나를 위해서도 방역을 해야 되지만 네. 정말 타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도 네. 이게 정말 네. 방역을 잘 해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3차 공공의료를 네. 담당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도 청주에 계신 분들은 네.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시기가 그래도 가깝고 네. 좀 편하신데 네. 멀리 군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는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또 병원에서는 이런 분들도 신경도 쓰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서비스를 좀 하고 있으신가요? 공공의료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공공의료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좀 전문적인 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차별 없는 어떤 건강 권리를 보장하는 모든 행위를 공공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별 없는. 네, 차별 없는 건강 권리를 보장한다. 예. 그래서 저희 충북대학 병원에서는 각종 전문 질환 센터라든가 또 각종 권역 질환 센터를 통해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또 중증 의료라든가 또 만성 질환 등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또 적극적인 의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어떤 감염병 상황이 발생하거나 네. 또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충북대병원 외에 어떤 공공의료 기관이 많습니다. 보건소라든가 네.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인력들을 관리하고 또 공동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공공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 그렇게 병원에 네. 가서 네.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네.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이게 1차, 2차 지나서 맞습니다. 3차로 네, 오셔야 네. 되니까 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네. 충북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경증 질환의 경우에는 네. 중증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기관이나 2차 의료기관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1차, 2차에서 진료하기 힘든 경우에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오시면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진료 의뢰서가 필요하다는 네, 사실 필요합니다. 네, 기억해 네, 두시기를 네. 바라고요. 조금 전에 이제 코로나19 상황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충북대 병원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네. 노력 매일 비상대책 회의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 병원의 입장에서 코로나를 극복한다든가 코로나를 고친다든가, 확산을 막는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네. 빨리 건강하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거 가장 큰 노력이 되겠고요. 사실 병원에는 이제 하루에 5천 명 이상의 직원이라든가 환자분들이 다녀갑니다. 면적당 밀도가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 감염자가 원내에서 발생되면 큰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자가 원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충북대병원에서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 충북대학병원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전문 인력과 시설이 준비되어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의료진도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평소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병원에서는
이 과도한 그 업무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 뭐 근무 스케줄을 뭐 조절하는 방식으로 그 의료진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신 접종이 한창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병원은 그 코로나 치료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병원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백신 접종을 했고요. 백신 접종은 이제 화이자, 또 애스트라제네카 두 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화이자의 경우에는 1차 접종, 2차 접종이 다 이제 끝났고요. 뭐 애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1차 접종 완료를 했고 이제 2차 추가 접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둘 다 90% 이상 접종률을 보였고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은 지자체에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저희 충북대학병원에서는 뭐 지금도 해왔지만 앞으로 네. 그 백신 접종을 위한 그 의료 인력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네. 병원에서도 이런 계획을 뭐 가지고 있으시겠죠? 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예,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뭐 변화가 올지 우리가 네. 참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뭐 잘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 사태를 어떤 반면교사 삼아서 뭐 제2의 뭐 제3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병원 차원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 뭐 언제 어디서든지 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역할에 뭐 최선을 다하고요. 또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뭐 충북대학병원이 될 것을 네. 약속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계속 네. 듣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위안이 좀 생기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 그 적은 인력으로 도민 네. 여러분들의 네. 건강을 다 챙긴다는 건 쉽지 네. 않을 텐데 네. 어쨌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 이번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의료 네. 인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네. 잠깐 말씀을 듣겠는데요. 지금 네. 전공의들이 너무 부족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충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서도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수련의 과정을 네. 충북대 병원에서 하지 않고 네. 그 역시 지역 유출이 많다 네, 네, 네. 이런 그 네. 기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괜찮습니까? 어렵진 않나요? 많이 그 아주 그 의료 인력을 수급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충북대학 병원 문제뿐만 아니라 네. 뭐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병원에 다 공통된 문제고요. 각각의 병원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저희 충북대학병원에서는 뭐 최근 3년은 네. 그 인턴과 레지던트의 정원을 다 충원을 했습니다. 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에는 그 아마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수련의 환경이 어느 병원 못지않게 좋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수련병원이 100여 개가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전공의들이 평가한 수료하기 좋은 병원에 저희 충북대학병원이 그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예, 뭐 평가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급여, 뭐 교육 환경, 또 복리후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또 사실 여태까지 그 수련의들을 위한 기숙 공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근에 교육인재관이라는 그 큰 7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네. 이 건물로 기숙사라든가 어떤 교육 장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또 그 우리 수련의에 대한 여러 가지 복리 후생이 더 한층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병원에서는 그 수련의들 하여튼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지 않고 뭐 최적의 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더 많이 노력해서 우리 병원이 그 수련 평가 또 전공의들이 만족하는 더 좋은 병원이 되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련받기 좋은 네. 병원. 네. 일 안 시키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훌륭한 전문의를 만들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차세대 의료진들을 네, 맞습니다. 정말 네. 정확하게 키워내야 네. 되잖아요. 네. 인술인데요. 네. 네, 많이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네. 네. 지난해 병원에서 잡음도 좀 네. 있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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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나름 또 대책을 네.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뭐 어떤 조직이든 네. 뭐 경중의 차이가 있지 좀 내부적인 갈등 항상 있지 않습니까? 뭐 아마 저희 병원에서도 좀 갈등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좀 확대 재생산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제가 좀 상황을 잘 파악하겠습니다. 뭐 저희 병원은 한 2,300명 직원이 있고요. 수십 종의 직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항상 뭐 갈등이 생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구성원들의 좀 의견을 경청을 하고 또 객관적인 시선으로 잘 파악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찾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뭐 병원이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하겠고요. 네. 또 병원이 또 뭐 직원들이 뭐 일할 만나는 그 좋은 직장이 되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비인후과 전문이시죠? 네. 네, 병원장이긴 하시지만 네, 이비인후과 네, 전문이신데 네. 오늘 이렇게 그 방송을 네. 통해서 또 인사를 네. 이제 드리게 되셨는데요. 네. 건강 관리를 네. 조금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네. 지금 환절기이기도 하고 해서 잠깐 좀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요. 네. 뭐 옛날에는 이제 뭐 그 과거에는 헬스클럽 가서도 이제 운동을 했었지만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걷기 운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으니까 상당히 제가 좋다는 걸 스스로 체감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걷기 운동을 적극 추천합니다. 네. 역시 만병통치약이라고 네. 하는 걷기. 네. 네. 만보. 요즘 쉽지 네. 않아요. 만보가 네. 쉽지 않은데 네. 만보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병원장으로서 임기가 네. 4년이신가요? 3년입니다. 3년이신가요? 네. 네.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으신가요? 뭐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코로나로부터 도민 여러분의 그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병원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여튼 코로나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고요.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본원에 건립 중인 첨단 암병원 또 오송에 계획하고 있는 임상시험센터 뭐 의생명연구원 뭐 이런 사업을 좀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네. 생각입니다. 네. 3년간 네. 바쁘시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충북대 병원이 네. 네. 어쨌든 최고의 의료 네. 서비스를 이제 구현할 수 있어야 네. 우리 도민들이 네. 다 행복한 거니까요. 네. 끝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좀 당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병원장 취임식 때 몇 가지 병원 운영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병원이 충북 도민에게 사랑받고 또 도민이 신뢰하는 병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병원은 그 충북 도민의 청원과 노력에 힘입어서 설립된 병원입니다. 도민들에게 받은 사랑은 다시 갚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병원으로서 도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15대 네. 신임 병원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3년 동안 열심히 뛰셔서 네. 충북대 병원이 전국의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슈 토크 오늘에서는 충북대학교 병원 신임 최영석 병원장을 만나보셨습니다. 충북 도민들이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또 많은 관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이슈 토크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